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김미경의 40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책을 딱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 바로 다음 날에 이 책이 출간이 됐어요. 물론 출간되기 한참 전부터 이 책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생일이 다가올수록 기분이 참 묘해지더라고요. 이번 생일은 제가 딱 40살이 되는 그런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았을지 다들 조금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9살에서 30살이 될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20살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나는 항상 내 나이보다 좀 어리게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생일에는 참 묘한 감정들, 약간 우울한 건 아닌데 좀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조금 참 예전과 또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고민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은 게 지난 주말이에요. 주말이었는데 거의 하루 만에 다 완독을 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푹 빠져서 몰입을 해서 읽었는데요. 공감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빨리 들려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 남편, 아이들, 아이들에게까지는 많이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이 책을 보면 40은 잘못이 없다. 40은 곧 안정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통은 우리가 40살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부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는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굉장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어릴 땐 그랬죠. 40대가 되면 굉장한 어른일 거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성숙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보통 대부분의 40들은 그런 생각을 본인은 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난 굉장히 어린데, 젊은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선,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커져 있고, 그에 비해서 내가 이룬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전에 기대했던 40대의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게 되거나 좀 많이 실망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요즘의 현재의 40대 40은 예전의 중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좀 크게 나눴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나이가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20세까지를 유년기, 20에서 40대까지를 퍼스트 라이프, 50에서 70대까지의 30년은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80에서 100세까지를 노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거의 40, 50대만 되면 중년이라고 하고 60대 이상이면 노년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김미경 선생님이 지금 60이 되셨다고 해요. 60이면 세컨드 라이프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노년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전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책을 읽고 또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차례부터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당신이 맞다. 1부.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마흔인데 이룬 게 없다고? 정상입니다. 두 번째 인생, 세컨드 라이프가 온다.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는 법. 10년 후를 즐겁게 기대하는 법. 마흔이 낀 세대, 갓생 1세대. 2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가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이 크는 나이, 마흔. 아이를 대하듯 나를 대하라. 나만의 인생 해석집을 만들자.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내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자. 3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 이제라도 결혼해야 할까? 관계에도 밸런스가 필요해. 부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라. 내 방식이 아이의 표준값이 된다. 마흔도 아직 인재다. 용돈 30만 원에 지친 남자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 4부, 두 번째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법.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1.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 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3가지 힘. 나는 오늘부터 1인 스타트업이다. 나만의 원싱으로 성장 근육을 키워라. 미래의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 꼴찌를 두려워 말고 거침없이 연결하라. 에필로그. 당신의 마흔이 나의 마흔보다 빛나길. 네, 이렇게 목차 한번 쭉 읽어봤고요. 다른 책에 비해서 목차가 차례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만큼 김미경 작가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례들로 이루어진 책이고요. 그 목차 안에 있는 소제목까지 다 읽으면 정말 한참 동안 읽을 것 같아서 지금 작은 제목들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목만 쭉 읽어도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책인지 어느 정도 느낌이 딱 오면서 더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지 궁금하시죠? 네, 출판사에서 허락한 분량을 읽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 읽어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실게요. 당신의 마흔은 아직 오전이다. 10여 년 전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제시하신 인생시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생시계란 사람의 일생을 24시간에 빗댄 개념이다. 당시의 평균 수명인 80세를 24시간이라고 볼 때 1년이라는 긴 기간은 고작 18분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마흔은 낮 12시, 열심히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정오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00세를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 된다. 이제 막 출근해서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50이나 돼야 비로소 정오, 낮 12시가 된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12시를 밤 12시처럼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준비 없이 50대가 된 사람들은 60대부터 밤 12시처럼 불을 끄고 오프 모드에 들어간다. 나도 인생 시계로 내가 현재 몇 시에 와 있는지 계산해 보았더니 이제 겨우 오후 2시다. 아직 밖에 해가 쨍쨍하고 일몰이 되기엔 너무 멀었다. 그런데 동창회에 나가보면 꽤나 많은 친구들이 회사에서 은퇴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일몰로 빠르게 돌려버렸다. 아껴 쓰고 살살 살고 다 내려놓는 모드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그 시간에 도달하지 않는 한 저절로 빨리 가지 않는 것이 인생시계의 특징이다. 매일매일 살아내야 그 시간에 도달한다.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낮 시간을 뛰어넘어 밤으로 갈 순 없다. 자신의 나이를 다시 한번 인생시계에 놓고 보자. 40대는 오전 시간답게 인생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멋지게 살아내고 있는가? 50대는 본격적인 오후답게 밤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시간답게 살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어울리지 않는 시간에 미뤘던 일들을 해야 한다. 내 인생은 노후가 아닌데 나만 노후 시간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일찌감치 오후 시간을 포기하고 이부자리를 펴고 기다려봐야 인생 불면증에 시달릴 뿐이다. 잠들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찬란한 오후를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낮 12시를 대낮답게 환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제 머릿속 시간 세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노후가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다. 50대, 60대, 70대 30년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온다. 경쟁과 책임으로 둘러싸인 40의 지금 이 시간. 나를 둘러싼 이 좁은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단단한 철학을 만드는 연습.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많은 40대들이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한다. 20, 30대 때는 자존감이 떨어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괜찮아졌는데 40이 되니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어느 나이를 살든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다. 그래도 어릴 때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도 회복이 빠르다. 매일 나의 쓸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막아주는 상처도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어지간한 상처를 스스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의 나약함과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어른으로서의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서럽고 힘든 일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매일 자신을 일으켜주는 나만의 내공.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준섭이 정작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두 번째 꿈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는 임금 피크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다. 월급이 반토막 났을 때 자존감도 반토막 났던 감정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나이 들에 따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없으면 원망과 비참함 같은 얕은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그러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다.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려면 스스로에게 나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멋지게 세컨드 라이프를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20, 30대에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책임감이 덜어지면 홀가분해져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준섭처럼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면서 흔들리기 쉽다. 5, 60대 엄마들이 빈 둥지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독립한 상황을 빈 둥지 증후군으로 규정하지 말고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세컨드 라이프의 시작이라고 재정의해야 한다. 그러면 비어있던 일정이 채워지고 내일을 계획하게 된다. 한 단계 성숙한 철학과 실행력으로 내 삶을 훨씬 더 품격 있고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 철학의 힘을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이 작동하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정할 인생 철학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다. 결국은 주변의 더 강한 사람에 의해 휘둘리게 되어 있다. 내가 나만의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존엄 있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존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냐만 외치는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늙어가기 십상이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리얼미 리추얼. 변화하는 내 몸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단단한 철학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젊은 시절 내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는데 세컨드 라이프까지 나를 흔들리게 두는 건 옳지 않다. 40부터는 이 단단한 철학을 만드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다. 퍼스트 라이프를 살 때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면 좋을지 대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라 조언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물어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안의 진짜 나, 그 존재를 나는 리얼미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답해줄 리얼미가 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며 지혜로운 답을 해줄 존재가 바로 리얼미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모두 리얼미와 상의해서 결정했다.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부쩍 외로운데 이유가 뭘까? 지금보다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리얼미에게 물어보자. 그냥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도하며 신의 응답을 구하듯 간절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야 한다. 리얼미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이어리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줄도 쓰기 힘들지만 쓰다 보면 리얼미가 생생하게 튀어나온다. 그리고 내 안에 나보다 훨씬 괜찮은 나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일기 쓰기를 나를 만나는 일종의 리추얼로 만드는 것도 좋다.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해 일단 써보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어떻게 나 자신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고생한 나를 토닥이는 시간도 없이 잠들 수 있을까? 리얼미 리추얼이 없으면 밖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중요한 고민도 매일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씩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의 안쓰러운 점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선생님과 부모님이 찾아주었던 나의 가능성을 이제는 내가 발견해야 한다. 또한 나의 아픔도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독립된 어른으로서 존엄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세컨드 라이프의 꿈은 존엄을 포함하는 꿈이다. 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40대부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설계해야 한다.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40대야말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다. 돌이켜보면 20대는 방향을 몰라서 못 나아갔고 30대는 방법이 서툴러 못 나아갔다. 40대가 가장 힘도 좋으면서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시기다. 존엄한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당신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리얼미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관계에도 밸런스가 필요해. 희진은 연애만 시작하면 무섭게 몰입하는 스타일이다. 주중이고 주말이고 연애 중에는 남자 옆에만 찰싹 붙어 있어서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된다. 꼭 헤어졌을 때만 울고불고 전화를 하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 없는 년으로 찍혔다. 저러다 남자는 고사하고 몇 명 안 남은 친구들마저 잃을까봐 걱정이다. 4가지 사랑, 4가지 관계. 40 넘어 인간관계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친구들이 결혼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못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진 지인들도 꽤 있다.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가 주고받는 에너지로 유지되는 거라서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좁아지다 못해 희진처럼 한 사람에게만 올인하는 경우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부모에게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그 깊은 사랑은 오로지 나를 낳아준 사람만 줄 수 있다. 조금 커서는 친구들끼리의 공감과 우정도 중요해진다. 그딴 놈한테는 네가 아깝지 친구야. 얼른 있고 술이나 마셔. 잘 통하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얻는 위로 역시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 다시 에너지가 차오른다. 직장 동료나 업무 파트너들에게 일로서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신의 생계와 연결된 조직과 커뮤니티 내에서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진다. 이러한 감정 역시 나와 일터에서 함께 뛰는 동료들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인이 주는 사랑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연인의 사랑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토닥임은 절친 10명이 주는 위로와는 또 다른 종류다. 이 4가지 안정감은 모두 다른 사람이 주어야 한다.
마치 각각의 인간관계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처럼 결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한 사람이 엄마를 대신하고 친구를 대신하고 직장 동료를 대신하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런 불가능한 일을 상대방이 해주길 바란다. 특히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기 쉽다. 결혼 전 여자들은 4가지 안정감을 골고루 느낀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탁월함도 인정받고 연애하면서 사랑도 받는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모님은 멀리 있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육아로 회사까지 그만두면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곳도 없다. 결국 내 눈앞에 있는 한 남자에게 매달린다. 남편이 아버지처럼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친구처럼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나누고 공감해주며 직장 동료처럼 내 능력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당연히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길 바란다. 4가지 역할을 바라는 것이다. 왜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열심히 요리해준 밥을 먹는데 맛있다는 말을 안 하면 엄청 화가 난다. 그렇다면 이건 그의 잘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어떤 이들은 이런 정서적 안정감을 자녀에게 바란다. 아이가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친구처럼 수다도 떨어주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길 바란다. 해주지 않으면 엄청 서운해한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엄마라도 아이들에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 말은 들은 척 만 척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을 갑자기 아내에게 요구해 당황스럽게 만든다. 가장으로서 권위도 인정받고 싶고 상사에게 듣고 싶은 격려와 칭찬, 동료에게 듣고 싶은 인정도 아내가 모두 해주길 바라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들도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아내의 따스한 손길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응원해주는 전우 같은 친구도 곁에 두어야 한다. 나를 어른으로 대해주는 자녀들의 지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 실력을 알아주는 사회와의 연결도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십을 재조정하는 법. 부부라는 인간관계는 복잡하다. 나를 이해해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원래 부부가 서로를 제일 많이 무시한다. 특히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40쯤 되면 부부의 커리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럴 때 남편이 열등감 때문에 태클이라도 걸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럴 때 여자들은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남편과 끝까지 부딪히면서 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로 살지 못하는 슬픔을 감당할 것인가?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열등감, 남성다움의 편견에서 벗어나 아내를 적극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부는 결혼이라는 현장에서 크게 3번 정도 다른 사람이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다. 내가 좋아 선택하고 결혼한 바로 그 시점의 그 사람 말이다. 두 번째는 40대의 그 사람이다. 아이를 낳고 온갖 크고 작은 사건과 시련을 겪으면서 각자의 성품과 실력대로 인생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40대에는 내가 알던 사람 반, 모르던 사람 반이 되어 있다.
돈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아내가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업가 기질이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 절대 사업하면 안 될 사람으로 결국 판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또다시 지난 20년간을 해치고 지나온 모습으로 변해 있다. 60여 년간 터진 일을 수습하며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버텨내는 각자의 노력이 부부를 원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 아이들이 초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변화하고 성장하듯 어른도 마찬가지로 20대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한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의 결혼 서약은 결혼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하며 살아내겠다는 서약이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어른답게 해석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를 안타깝게도 주위에서 많이 목격한다. 좋은 습관을 미라클이라 부르는 이유.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과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좋은 습관 하나가 몰입을 경험하게 해주고 나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습관은 평범한 나를 비범하게 만들어준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졌다. 걷는 법, 밥 먹는 법, 말하는 법, 모두 꾸준한 반복을 통해 체득한 것들이다. 습관이 인간을 만드는 기초 재료인 것이다. 동시에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재료다. 그러니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강사가 된 것도 습관의 힘 덕분이었다. 평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의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습관, TV를 볼 때도 포스트잇에 메모하는 습관, 누군가와 만날 때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대화하는 습관 등 일상의 다양한 습관이 나를 강사로 만들어 주었다. 강사가 된 후로도 잠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 강의만 생각했다. 매일 꾸준히 책을 읽고 강의를 설계하고 무대에 선 후 리뷰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10년 넘게 무식한 축적기를 거쳤기에 강사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꿈과 관련된 습관에 무식할 정도로 강하게 몰입해야 한다. 일단 한번 제대로 습관을 만들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인생 문제들도 이렇게 풀면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꾸준함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습관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습관을 정복하면 평범한 사람도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무조건 비범해진다. 새벽 기상이든 다이어트든 공부든 뭐라도 꾸준히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꾸준함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해내는 사람은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세상 만만하게 봐도 돼요. 누가 여러분처럼 새벽 5시에 꾸준히 일어나겠어요? 이 시간에 다들 자요. 여러분만큼 자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매일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꿈도 듬성듬성 대충대충 보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시작하세요. 새벽 기상을 괜히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습관은 눈으로 보고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단어일 뿐이지만 몸으로 해내면 기적이 된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꾸준함 뿐이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주말부터 오늘까지 계속 쭉 읽고 또 읽었던 책인데도 이렇게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책은 한 번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읽을 때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이 저자의 물음에 저의 대답이 또 다른 새로운 대답이 나오는 게 바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직접 소리내서 읽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또 깊이 있는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시간 나실 때 직접 낭독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마흔을 위로해주는 책이 아닌 길을 밝혀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직접 책을 구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